네,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학교 병원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죠. 급기야 이국종 교수가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국종 교수가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죠. 닥터 헬기, 이게 경기 북부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닥터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경기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희가 이분을 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의회의 정희식 보건복지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머네요. 네. 자, 일단 지금 상황이 좀 갈수록 뭐 안 좋아지고 있으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예, 뭐 서로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난 감정 문제가 이제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감정 뒤에 네. 그동안의 감정이 이렇게 쌓인 그 이유에 대해서 지켜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좀 한정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닥터 헬기 있잖아요. 네. 지금 소유권과 운영권은 형식적으로는 경기도에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거 그렇습니다. 맞죠? 운영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거고요. 그럼 또 이제 그 경기도를 또 이제 감독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의회이니까 네. 또 해당 상임위가 이제 보건복지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국종 교수는 닥터 헬기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과장은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닥터 헬기가 뜰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닥터 헬기 운영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사거든요. 네, 닥터 헬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년 경기도에서 70억의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경기도 외상체계 지원단이 또 있고 그 지원단에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 이 닥터 헬기 또는 외상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국정 교수님이나 정경원 부단장께서 여러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경기도나 복지부의 뜻은 또 우리 의회의 뜻은 멈춰질 수 없다.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해결해 내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단 있습니다. 중간 정리라면 그 닥터 헬기가 계속 이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있게 되는지 네. 아니면 그 의정부로 가는지 그 결정권은 경기도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좀 그 중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닥터 헬기는 지금 아직 안 뜨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어제 저녁까지는 하긴 했는데요. 네. 어제 저녁까지 이제 야간 이 닥터 헬기는 경기도 닥터 헬기는 24시간 운영책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 닥터 헬기가 있습니다만 24시간 운영책에는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권역 예상센터에서 운영되는 그 닥터 헬기인데요. 네. 야간 시험 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투입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운행이 이제 잠시 중단이 됐다는 얘기인데 중단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독도 인근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헬기와 동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헬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수리온 우리 국산 그 헬기를 사용을 할 예정인데 예. 그 사이즈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그 안전 점검 때문에 좀 잠깐 쉬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전 점검 때문에 잠시 쉬었던 거고, 그럼 오늘부터 이제 운항을 재개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청 차원에서는 닥터 헬기를 뭐 의정부로 보낼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현재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정부는 이제 우리가 닥터 헬기가 있고 소방 헬기가 있습니다. 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소방서 119와 연계를 해서 그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네. 닥터 헬기는 경기도 닥터 헬기는 이제 24시간 체제 이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지역
특성상 또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체계는 경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남부 아주대병원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경원 과장의 말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을 해서 닥터헬기 운항이 재개가 돼도 의료진 탑승이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언젠가 우리 김정배 선생님께서도 그 구조 과정이라든지 수술 과정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경무에 시달리는지 네. 또 얼마나 그 헌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건데요. 네. 이해가 굉장히 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료인 특히 의사와 간호사의 그 의료인 충원이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확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서부터 좀 정밀하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의료진 확대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돈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인력 수급 문제 때문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문제나 인력 수급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습니까? 돈 문제는 이제 예산은 이제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국종 교수 아주대병원의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이제 시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그 지원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예, 매년 67억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의료진의 어떤 그 충원 숫자에서 어떤 달라지는 부분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요. 네, 서로 이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의료인의 그 충원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절대 인원이 좀 적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충원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상센터에 지원하는 그다음에 외상센터에서 충원할 수 있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네네. 모자란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그 의료인이 충원이 되려면 대학에서 이제 의료인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학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근데 말씀드립니다. 꼭 그 병원 출신이어야 돼. 그 꼭 대학 꼭 출신일 필요는 없잖아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만 먹자면 의료진은 충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쭤본 당장 현안이 되는 게 오늘부터 운항 재개라고 하는데 외상센터 과장분께서는 지금 인력 부족 때문에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의료진이 탑승을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이게 당장 문제는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네.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에 우리 의회에서 개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기로 하셨어요? 우리 이제 발전 TF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예, 의회 차원에서 발전 TF를 구성할 생각이고요. 예. 이 TF에 우리 정경 부단장이나 이국종 교수님도 좀 참여해 주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감정이 골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 문제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네. 병상수 문제라든지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이 모두를 한번 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아주대병원이 남부 권역 외상센터 운영 전반을 한번 들여다보고 네, 그렇습니다. 세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경기도청하고도 얘기가 된 사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참여할 이제 당사자로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네. 의회와 집행부 예.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TF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있겠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그 예산 그 심의 과정에서 여기에 더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이제 그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해도 되는 거고요. 하나 아쉬운 것은 이 예산이 이제 경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관리 감독권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이제 차제의 지방 분권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의회에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이국종 교수하고 연락을 좀 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그 닥터헬기 문제와 관련해서 나왔던 또 하나의 문제가 주변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 네. 성모병원에 이제 우리 또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변 그 민원인들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헬기가 내리는 방향을 또 바꾼다든지 예.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같이 좀 동참을 해달라. 네. 민주시민 의식을 좀 고치를 이야기했고요. 저도 많이 이해를 했다는 뉴스를 본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왜 근데 이 북부에서는 그랬는데 남부에서는 왜 이게 안 될까요? 남부에서는 그 동안에 조금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국종 교수가 정말로 사퇴를 하실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리고 이 사퇴를 만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답변하기는 한데요. 예. 저는 사퇴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또 그동안에 했던 역할들을 볼 때 네. 대한민국 그 근역외상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이렇게 그만두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든 좀 추스려서 네. 또 우리 TF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예. 좋은 모습으로 대한민국 그 근역외상센터를 세웠듯이 예. 또 더 발전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예. 그만두시더라도 예.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우리 TF에서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는 좀 어떠한 개인에 휩쓸리지 않고 네.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이 근역예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그러니까 지금 생각입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구조적이고 시스템상으로 운영하는 거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 외상센터를 아주대병원에서 분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 의견으로 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나 지방의회 가지고 있는 제한적 권한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의견을 이제 복지부나 이제 게재할 생각인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정부에서 예.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이제 현 체제에서는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요한 점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 이건 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요? 이제 병원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의상센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예상 이후에 또 입원을 해야 되는 치료 치료를 해야 시설이나, 되는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존의 대학병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죠 현재로서는. 그래요. 예. 예. 참 풀어야 될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전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언제 발족할 계획인가요? 2월 초에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네. 그때 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의견을 개진해서 예. 바로 꾸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상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의회도 이제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 공이 전부 다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방의회는 중앙 국회는 조금 다릅니다. 주로 민생, 예. 생활 정치 위주이기 때문에 예. 의견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국종 교수를 만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보도로 들었어요. 혹시 이재명 지사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만남 이후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 없었습니까? 예, 그런 설명은 아직 못 들었고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를 한다면 경기도청이나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는 닥터 헬기를 옮기는 방안은 지금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 네, 전혀.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남부 권역센터에서 닥터 헬기가 경기도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800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경기 남부 쪽에 있는 게 맞다. 네. 이런 판단이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외상센터와 아주대 병원,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 간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경기도 의회가 좀 중재에 나서거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가 핵심이라고 보세요?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예. 작년에 이제 경기 도립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네. 도립 정신병원이 이제 폐원 결정이 난 것을 우리 의회가 중심이 돼서 TF를 만들었고 그 TF를 통해서 재개원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당사자 간에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저는 이 문제를 또 한번 해결할 생각. 그러면 그 TF가 구성이 되면 TF 차원이든 아니면 의회 차원이든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 간의 어떤 중재에 직접 나설 가능성, 그러니까 의향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혹시 그냥 중재, 그냥 좋게 중재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어떤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 여지는요? 예,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감정 문제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 문제가 아니고 감정 그렇죠. 뒤에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또는 행정에서 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감정의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정은 불거진 현상이죠. 예, 현상이죠. 예. 그 뒤에 있는 뿌리 문제를 같이 건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좀 팔걷어붙이고 좀 나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시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